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말라, 이런 취지에서 정해진 범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채권 채무 분쟁이 있을 때 한 번씩은 다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강제집행 면탈죄는 재산을 빼돌리기만 하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되고요. 이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 등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하나씩 쪼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 실현이 구체적인 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냥 갚아라 하는 경우에도 좀 부족하고요. 갚으라고 하면서 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가압류를 하겠다, 가처분을 하겠다, 이런 태세를 보인 경우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실제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을 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신청 절차는 이르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 이외에 강제집행을 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이 정도의 고지를 해주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에는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은 실제로 존재를 해야 되는 채권이겠죠. 만약에 채권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을 의미합니다. 그 이외에 가압류, 가처분 같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는 보전처분도 강제집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채무자가 은닉 등을 하려고 하는 그 재산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겠죠. 그러니까 명의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하면 이 강제집행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재산은 빼돌린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금지 재산이 있잖아요. 압류금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해서 빼돌린 재산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재산 은닉은 재산 발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도 재산 은닉에 해당합니다. 판례상으로는 사업장에 있는 금전 등록기에 사용자 이름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 재산 은닉이라고 보았고요. 이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 인출한 돈을 그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런 경우에는 은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손괴는 말 그대로 재산을 파괴하는 걸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훼손뿐만 아니라 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일체 행위를 재산 손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손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 양도입니다. 허위 양도라는 것은 진짜 재산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허위 양도이기 때문에 그 양도가 진짜 양도일 때는
아무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강제집행 면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 허위 용도랑 비슷한 게 허위의 채무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도와 마찬가지로 채무 부담 자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부담한 것 자체는 진짜다. 이런 경우에는 허위의 채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허위 양도와 허위 채무 부담에서는 허위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허위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변을 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앞선 행위들을 통해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이 범죄자의 행위로 인해서 채권자가 채권을 다 만족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밖에 만족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만족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채권자를 실제로 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헌범이라고 해서 채권자를 해할 위헌만 있어도 이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을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대법원에서는 이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 은닉 등의 시기를 기준으로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재산이 10이 있는데 1의 재산을 은닉 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충분히 만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재산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일부의 재산이 조금 더 많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월등히 많다.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시거나 방어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신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